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도와주실 두 분, 토마토 투자클럽 최수창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이경민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죠. 첫 번째 용의자 CJ제일제당, 두 번째 용의자 리홈 쿠첸, 세 번째 호텔 신라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알리바이는 바이오 부문 실적 기대, 목표 주가 상향한다. CJ제일제당은 특징적인 게 진짜 음식료주지만 바이오 사업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일제당 하면 조미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업부가 보면 매출 구성을 보시면 거의 이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식품사업부,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라도 바이오 사업부, 물류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 구성 비중 보면 거의 333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음식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이오 부문 실적 기대 요거에 대한 알리바이가 성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이 회사의 식품 사업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식품 사업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브랜드 파워로는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요. 잘못 올라왔네요. CJ제일제당 네. 하면 뭐 대한제분 비교 대상이 대한제분 뭐 이런 그렇게 보다도 네. 그러니까 조미료라든가 조미료 부분이 워낙 강세기 때문에 이 자료가 아닌데 그 이제 보시면은 조미료 다시다라든가 그 다음에 장류 그 다음에 햇반이라든가 스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 파워 1위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점이 강점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 원재료 값이 인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인하되면서 그에 따른 이익 개선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수혜죠. 워낙 강세.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다 보니까 워낙 강세일 때 수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작년부터 최근에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익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리바이에서 나왔듯이 바이오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제약에서의 어떤 특별한 걸 이렇게 찾으시는데 사실 이 회사의 바이오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목할 포인트는 제약 부분에서는 일반 의약품이 우리가 컨디셔닝, 헛개수 같은 드링크제를 많이 아실 거고 뭐 소화제나 항생제, 수액제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의약 바이오 쪽의 전문의약품 쪽에서는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뭐 드링크제 같은 거 이런 쪽에서 소비자들 일반 의약품 쪽에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바이오 부분은 바로 첨가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첨가제라고 하면 식품 첨가제에서는 대표적인 게 핵신이라든가 MSG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료 첨가에서는 라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료 첨가제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의 매출 부분이나 구성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원료를 세 가지나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보시면 라이신 스팟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라이신 원료 스팟 가격을 일반인들이나 또 전문 투자자분들도 사실 찾아내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대우증권 리서치 자료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계속 라이신 가격, 스팟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썩 좋지 못했는데 작년부터죠. 계속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올해부터 또 반등이 나오는 가격에 따라서 바이오 부분 이쪽 부분에서 실적이 1분기에 한 405억 원 정도의 추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부분은 스팟 가격의 동향이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한데 중요한 것은 이 첨가제 부분이 앞으로 시장성 계속 좋다는 얘기죠. 특히나 네. 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쪽에 5개국에서의 유통망 확대를 통해서 이 바이오 사업부, 특히 사료 첨가제 부분이나 식품 첨가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원료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성장성 전망은 계속 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의 가치는 그 첨가제다. 네, 첨가제인데 네. 요 한 가지 좀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MSG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 간이라든가 일부 신장에서 몸 안에서 실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첨가제, 식품으로서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성이
넓어지고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포인트겠죠. 네, 핵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또 필요한 거고요. 네, 7대 영양소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MSG 하니까 그런 뭐 화학 네. 성분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MSG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맛을 내는데 조미료의 네, 역할이죠. 조미료의 네.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신 그 사료에 들어가는 부분 지난해부터 뭐 이 라이신 또 모멘텀이 됐습니다. 자, 이경민 PB님은 이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의 가치 어떤 단서들 모으셨나요? 예, 뭐 우선 뭐 저도 전문가님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이쪽 부분에 알리바이는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가져왔던 부분은 CJ제일제당 주가하고 라이신 가격의 그 추이입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신 가격이 2012년도 고점을 기점으로 그 2014년도 초반까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CJ제일제당 주가도 굉장히 좀 크게 20만 원 초반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2014년 초반에 그렇게 있다가 뭐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라이신 가격의 좀 반등이 뭐 주가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라이신 가격하고 바이오 사업 부분의 매출 총이익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이쪽 바이오 부분의 매출 총이익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라이신 가격하고 그쪽 CJ제일제당에서 공급하는 그 가격이 역전될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가 가져온 그쪽 부분을 보면 최근에 라이신의 유통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들고 있고, 이쪽 CJ제일제당의 그 라이신 판매 가격은 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 바이오 부분의 사업 부분이 그 2012년도 그때처럼 조금 더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 증거로는 좀 수급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조금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 기점에서 외국인들의 보유율은 뭐 움직이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인해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오늘 최근 주식시장 조정 구간인데도요, 오늘장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 현재 신고가를 나타내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고점이 41만 9천 원, 현재 주가는 41만 8,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경신 이후에 추세적인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인가? 자, 두 분의 수사관 수사해 주셨는데요. 라이신 가격의 흐름과 실적 개선 흐름 앞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우호적인 수급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석방과 위험으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쿠첸,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중국 대형 유통업체 입전 소식에 강세를 지속한다. 중국 쪽에 직접 팔 때 그런 유통망을 뚫는 것, 뭔가 매장을 오픈하는 것,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제품이 정말 좋아도 마케팅에 판매처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었던 회사가 최근에 이제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케이스 같은 거 들어가는 회사가 유통망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유통망을 워낙 확대시켜가지고. 슈핑앤코리아? 그쵸. 슈핑앤코리아죠. 네. 이렇게 깜짝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회사는 마케팅이 워낙 그 칼로가. 글로벌 기업이죠, 뭐. 예. 근데 중국에도 잘 팔리나요, 슈핑앤코리아? 슈핑앤코리아가 네. 특히 북미 쪽에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리옹쿠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주가의 모멘텀이 그 판매 유통망이다라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밥솥이 워낙에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도 인기 많았고 옷도 의류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밥솥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제 2, 3년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의 제품, 옛날에 코끼리 밥솥이 우리나라 8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열풍이었거든요. 당시에 뭐 소니 제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주부들이 일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망이 높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리옹쿠첸이 그런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 국내에서 밥솥 같은 경우는 뭐 시장성 자체가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고프리미엄급 제품을 내놨는데 하필이면 또 이것이 또 중국에서도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이게 동시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한국에 직접 와서 사가지고 들고 갔던 제품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FTA가 되면서 관세 인하가 얘기 나올 거고 하다 보면은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더 많이 확산됐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 화룸망가에 직접 입점했다는 건데 이 화룸망가 같은 경우는 국내의 그 하이마트 같은 가전제품 유통망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매장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 4,0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유통 판매망을 확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매출이 좀 더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리옹쿠첸의 그 프리미엄급의 이 밥솥을 경쟁업체가 따라와서 네. 쉽게 말하면 일본의 그 코끼리 밥솥을 뛰어넘었던 건 한국의 삼성이나 뭐 예전에 LG나 이런 밥솥들이 계속 나와서 가전제품들이 그 일본 가전제품들 몰아냈거든요. 심지어 이제 리옹쿠첸도 나오고 코쿠전자도 나온 건데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결국 리옹쿠첸의 이 프리미엄급 제품은 네. 앞으로 당분간,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좀 오래 내내 지속적으로 인기 제품으로서 올라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매출의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뭐 위험 요인은 있더라도 일단은 유통망도 뚫었고 네. 추가적으로 올해 내에는 좀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 석방 의견이신 건가요? 네, 석방 의견이고요. 네. 자료화면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신 그룹, 화신망가인데 중국의 유통망 자체 보시면 저희는 이제 가오심 소매, 그다음 월마트, 화름 완자, 까르푸, 바이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화름 그룹의 속해 있는 속에서 실적으로 유통망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놨다는 거는 이쪽으로 이제 그렇죠. 같이 화름 한다는 완자 거죠? 쪽, 화름 네. 화름 그룹이죠. 그래서 리옹쿠첸 같은 경우는 유통망 확대는 하여튼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방 의견 주셨고요. 이겸희 PB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석방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15년도 예상되고 있는 중국 쪽 매출액은 한 110억 정도 전망되고 있고요. 작년 60억, 재작년 17억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중국 내 입점하고 있는 그 매장 수가 227개 작년 3분기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안에 리빙 사업부 중에 그 각국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국내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매출 비중이 3% 좀 못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 매출 비중이 뭐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한 6에서 7%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올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리옹쿠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위로 슈팅이 나온 그런 구간이어서 지금 정도에서는 좀 잘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옹쿠첸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면세점에 중국인들이 왔을 때 이 리옹쿠첸의 밥솥을 사가거나 혹은 뭐 역직구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또 살 수 있었겠죠. 이런 직접적인 구매 말고 현지화해서 중국 내에 진출하는 그 방안들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유통업체 화룸만가에 입점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두 분 수사관이 단서를 통해서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두 분 모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할 때는 매수가를 좀 신중하자라는 의견까지 첨부가 됐는데요. 어쨌든 리옹쿠첸 석방됐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만나보시죠.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알리바이는 중국 소비세 조정 우려가 과도하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엔화 때문에 그 네. 면세점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 특히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겠죠. 달러로 사들이는 물건들이 이제 일본 면세점이 더 싸다. 우리나라 면세점보다. 그래서 요커가 뭐 일본에 또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 더 찾을 것이다. 실제로 1분기에 일본을 요커가 더 많이 찾았다. 네. 라는 통계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국 소비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군요. 네. 네. 이 소비세 부분이 글쎄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 네. 코멘트들이 이거는 큰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아닐 수 있을 수 있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빠졌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썩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 내에서 소비세를 계속 인하를 앞으로도 할 거라면 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면세점의 영향력이 면세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수요 욕구가.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의 최근 그 2014년도에 연 2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참여했고 올해는 이제 250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매력의 차이선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대략 평균 1인당 200만 원 넘게 소비를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평균 1인당 100만 원 정도 좀 넘게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통계 자료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것도 또 많이 찾아주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투어가 모두 여행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또 우리 한국의 관광을 찾아오는 횟수는 증가했었는데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문조사 통해서 나온 거 설문조사가 어떤 신빙성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나온 설문조사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다시 찾겠느냐를 여쭤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불만 섞인 어떤 불만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네. 그런 점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의 추이 변화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중국 관광객이 별로 안 올 거예요. 네. 정체일 거예요. 둔화될 거예요. 아니다. 네. 여전히 지속될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분기별로 한국관광공사나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단 올 1분기에는 좀 주춤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국 소비세 인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세가 계속 인하되면 굳이 면세점에서의 직접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국내 중국 자국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썩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소비세 인하라는 게 그러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의 세금을 깎아준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네. 우리나라 한중 FTA가 되면서 이제 네네. 품목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별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그러는 건 아닐 거고요. 그 품목별로 어떤 변화를 주고 있어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 일정 부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시각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퍼라는 거 얘기했는데 작년 2014년 연사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어밸류에서 따지면 한 60배가 나오거든요. 호텔신라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은 주가 상승해놓고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 월봉 차트에서 특이한 점은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9만 원 라인인데 이 자리는 깨져서는 안 돼요. 저게 기술적으로 큰 틀의 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9만 원 이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좀 더 홀딩의 보유 관점은 가능하겠는데 네. 만일 9만 원 이탈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추세가 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월봉상 윗꼬리의 흐름이 좀 길기 때문에 뭐 다음 달 5월 달에도 폭발적인 상승률보다는 한 달 동안 주가의 변동이 좀 심화될 수 있다. 등락이 좀 심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9만 원 선을 지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좀 더 호텔신라의 어떤 펀더멘털을 살펴보셔서 판단도 사실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판단을 유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대응으로 하자. 그렇죠. 대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그 2분기 정도의 네네. 흐름 안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요. 시내 면세점 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내 면세점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긍정 요인이 확 오겠지만 네. 중요한 건 면세점이 확산되는 것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투자를 한 상태에서 역으로 또 많은 면세점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만약 소비가 자체가 중국 관객이 줄어든 거나 소비 자체가 구매력이 예. 일본보다 뒤떨어진다면 오히려
투자만 많이 해놓고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는 거죠. 네. 무조건 투자를 면세점이 확산이 된다고 해서 돈 많이 벌 거야, 성장성 있어, 꼭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다양한 시각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우커가 지금 찾은 김에 이제 더 앞으로 찾을 수 있게 진짜 2번, 3번 오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진짜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이고요. 진짜 내년에 우리나라 또 최대 호텔이 용산에 들어선다는데 공급 과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면세점도 그렇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요우커 때문에 면세점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국가가 요우커를 진짜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국에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체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4월 28일 중국 국무원 회의 내용인데요. 오는 6월 달까지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화장, 의류, 대중 소비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조정하겠다. 중국 내 입국 면세점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가까운 중국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면세점 10배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이고요. 이런 부분을 인해서 면세점 모멘텀으로만 호텔 신라를 보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이 나왔었지만 6월달 관련돼서는 6월달 정도 보면서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준비 자료는 환율적인 부분입니다. 엔화하고 원화 환율인데요. 최근에 보면 7년 2개월 만에 800원으로 원엔 환율이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일본 환율이 보통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 위안화 환율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화보다는 엔화의 구매적인 그런 매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 가지고 나온 차트를 보시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의 중국 방문객 추이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일본을 좀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일본을 좀 많이 가다가 특별한 이슈로 있을 때마다 좀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올 들어서 올해 초에는 우리나라가 방문객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일본 방문객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우커들을 단순히 돈의 대상으로 보면서 상업적인 부분에 좀 많이 치중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광 상품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호텔이나 기초 인프라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일본을 갈 정도로의 투자 매력, 충분히 매력은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인의 한국하고 일본의 방문객 수인데 한국에서 급격하게 줄어든 걸 일본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세점이 아무리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중국의 관세나 이런 부분이 좀 낮아지면 거기에 따라 매력은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호텔 신라 면세점 관련돼서 좀 단기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저희가 보기엔 좀 위험한 국면이 아닌가라고 판단들고 있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요우커가 일단 올 1분기 줄어들었다는 점, 노동절, 황금 연휴에도 계속해서 일본 쪽을 더 찾는 요우커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 게다가 이 면세점도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호텔 신라의 어떤 모멘텀을 받을 만한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체포 의견 주셨네요. 이렇게 호텔 신라 오늘 체포됐습니다. 리움쿠첸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리움쿠첸은 석방됐고요. CJ제일제당은 위험으로 분류됐는데요. 전략 있으신가요? 간단히 보죠. 네, 리움쿠첸 같은 경우는요. 네. 1,500원의 리스크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계속 눌림 몫이 12,400원의 매수가를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도달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17,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CJ제일제당, 리움쿠첸 다 석방해 주셨죠? 예. 네. 일단 저는 CJ제일제당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41만 5천 원 정도에 이 정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대형주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한 46만 원, 약 10% 내외의 목표가가 좀 맞을 것 같고요. 손절은 4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매수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용의자와의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